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입니다. 9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뭐 시장 약간의 반등은 있었지만 뭐가 이렇게 확 달라지거나 이런 모습은 전혀 없고요. 환율 역시도 뭐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저희가 사실 뭐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지만 환율은 뭐 예측 불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개별 기업의 어떤 가치 평가를 하듯이 혹은 뭐 코스피의 밴드를 뭐 계산해 보듯이 환율도 뭐 계산을 해 보거든요. 하지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앉은 자리에서 환율을 이렇게 이것저것 숫자 그냥 더하기 빼기 해서 어떻게 환율을 이렇게 계산해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저희는 계산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요 가격대가 한 1,300원 정도 가격대인데 요 가격대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이상 가장 맥스로 상단을 1,300원 정도로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8월부터 요거를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100원 정도가 올라갔는데 이거는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미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환율의 값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서 이게 어디까지 갈지 뭐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떤 침체 이야기가 조금 줄어든다거나 어떤 금리의 어떤 상승폭의 어떤 둔화가 온다면 좀 급하게 1,300원 정도까지도 좀 하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설은 쓰고 있었습니다. 소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종목단에서의 PER과 EPS의 하향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 이야기도 좀 해보면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이게 잘 나가고 있던 주가가 이렇게 훅 떨어집니다. 갑자기 떨어질 때 보면 어떤 뭐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적은 그대로인데 PER을 조정함으로써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가가 더 빠지면 그 다음에는 EPS를 하향 조정합니다. 보통. 근데 요렇게 요 단계까지 갈 때 주가들에서 어떤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최근에 실적주들이 좀 요런 모습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패턴으로. 반대로 최근에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냐면 주가가 빠지고 PER이 빠지고 EPS가 빠졌던 것이 나중에는 주가가 먼저 오르고요. 그러면 이제 리포트들에서 실적은 아직인데 하면서 PER을 올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EPS를 올리면서 실적이 받쳐주는 어떤 근거들을 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근거를 이제 실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통 나눠질 때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 실적주들이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빠지는 이런 모습들인데 반대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뭐 종목을 뭐 이렇게 대볼까요? 그냥 휠라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최근에 오히려 주가가 강하게 가고 있거든요.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 회사의 실적은 좀 뭐 나쁜 회사라기보다는 뭐 기대한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아직 이 회사에 보면 본업의 어떤 실적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구조조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적과 좀 무관한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때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상승할 때 PER이 왜 오르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만약에 이게 주가가 막 올라가는데 나중에 EPS 실적이 따라오지 않으면 얘네들은 다시 이렇게 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테마주들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근데 실적이 받쳐준 애들은 맨 처음에 주가가 올라가서 PER을 이제 올리죠. 올리는데
주가가 더 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실적 역시도 좋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 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죠. 근데 요게 딱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휠라홀딩스는 지금 올라가지만 EPS를 설명하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주가의 모습으로 봐도 차트의 모습으로 봐도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이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주간 차트에서 보면 뭔가 이렇게 둥그렇게 바닥을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PER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EPS로는 설명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만약에 EPS가 설명이 되면 가겠죠. 근데 지금 EPS는 설명이 안 되고 PER로 설명이 되는데 이 PER의 설명은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골프라든지 이런 쪽의 인기가 확 끌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골프에서 테니스로 옮겨지고 있다 라는 어떤 이야기이고 이 테니스 하면은 뭐 필라홀딩스가 좀 유명하니까 그런 쪽에서 좀 이게 수급이 받쳐주나 이런 어떤 생각인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이런 PER 이런 어떤 심리의 모멘텀 이런 것들에 올라가지만 실적에 어떤 내용이 없다면 나중에 아마 조금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수급도 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희도 최근에 좀 고민하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진짜 실적이 안 받쳐주는 것인가? 받쳐주면 진짜 더 갈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적 대비 그래도 주가가 싸서 좀 쳐다보고는 있지만 아직은 PR, EPS에 대한 무언가가 없어서 좀 조심하고 있는 주가가 오르지만 이런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죠. 골프존 골프존도 좀 보면 예전에 저희가 실수했던 거가 하나 있었죠. 요 언저리에서 아주 싸게 사다가 요 언저리에서인가 뭐 다 팔았던 요 언저리인가요? 아주 그냥 뭐 금세 팔아버렸던 모습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랬습니다. 주가가 먼저 오르고 PER이 올랐는데 저희는 EPS가 성장이 좀 둔화되는 것 아닌가? 더 이상 확장할 곳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적이 받쳐주면서 확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휠러홀딩스도 그런 건가? 근데 아직은 EPS가 조금 불안한데 이러면서 좀 째려보고 있는. 그래서 정리해보면 최근에 실적주들이 오히려 더 안 좋고 실적보다는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쪽에선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요. 그것을 최근에 어떻게 좀 체감을 하냐면 좋은 기업들이 PSR에 좀 잡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PSR. 이 뭐냐면 이거죠. 시총을 매출로 나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00억인데 시총이 1000억이다. 이러면 PSR이 1이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요것이 캠피셔가 예전 책에서 슈퍼스탁스인가 거기서 나왔던 것처럼 0.75배 정도 PSR이 0.75배 정도면 뭐 다양한 조건들도 있겠지만 매수의 어떤 근거로 사용했던 것인데 최근에 요런 것들이 좀 나와요. 요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량주에서 이런 PSR이 0.7배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시장의 패닉이나 뭐 이럴 때 나오거든요. 근데 요런 것들이 잡혔을 때 퀀트상으로 잡혔을 때 바닥이 잡히는 경우들이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는 PSR을 좀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PSR을 일반적인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체크는 하지만 이렇게 많이 보진 않지만요. 서진 시스템도 좀 비슷한 모습이 좀 있긴 합니다. PSR이 지금 제가 요걸 적어 놓은 거 보면 현재 서진 시스템의 시총이 6,500억 정도인데 올해 예상 매출이 8,000억이에요. 그러니까 PSR이 0.75배 정도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근데 다만 이제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플러스가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거 PSR을 볼 때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도 흑자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올해 흑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죠. 월간 차트 상에서도 뭐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업들 뭐 이렇게 좀 나오는 모습, 삼성전자도 PSR이 아마 1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었고, 그래서 진짜로 바닥이 슬슬 종목단에서 잡히나 이런 생각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요 이야기도 좀 들었는데, 그 매크로 환경에서 다양한 어떤 복잡한 이야기 말고 종목단에서의 어떤 조짐들을 좀 봤을 때 최근에 주가 빠지고 PER을 낮췄더니 주가가 더 빠져버리니까 EPS를 이제 하향시켜버리는 이런 어떤 업종이 반도체였었거든요. 근데 이 반도체 보통 EPS가 이렇게 하향될 때 뭐 몇 개월 정도 지나서 바닥이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처럼 작은 어떤 조짐들이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나오는데요. 리드 타임이 이런 어떤 고점을 만들고 있는 모습들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리드 타임이 이렇게 꺾이는 구간에서 과거에 보면은 이렇게 저점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리드 타임이 지금 고점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고점인 것처럼. 그렇다면 곧 이건 이 차트는 SK 하이닉스인데 SK 하이닉스도 바닥을 만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단에서 조금씩 무언가에 좀 변화가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온다라는 것이고, 삼성전기도 보면은 이런 엄청난 우량주도 최근에 영업이익이 하향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리포트 DB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이게 보면은 예전에 보면 몇 달 전인지 기억이 안 나니까 2022년도에 MLCC의 매출을 한 4조 8천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 실적 예측치들이. 근데 벌써 이게 낮춰졌고 내년 것도 확 낮춰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최근에 EPS를 많이 낮추고 있죠. 매출까지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하락하고, 그죠? 주가도 막 이렇게 과거에 엄청난 하락이 있을 때 정도의 수준까지도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삼성전기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그렇고 저절로 얘도 상당히 싸지는 모습입니다. 얘도 보면은 현재 시총이 9조 5천억 정도인데 올해 예상 매출이 10조. 벌써 매출이 넘어서고 있죠, 시총을. 그러니까 이런 우량주가 이렇게 PSR에 잡히는 거 보면 종목단에서는 뭔가 이제 바닥을 이렇게 만드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조금 좋지만 매우 보수적이죠. 좋지만 저희도 매우 보수적이라기 말보다는 좀 조심스럽다라는 표현은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다만 실제로는 저는 행동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엊그제였나요? 엊그제 저희가 그 요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시장 이제 적립식을 코덱스 200 적립식을 시작하자. 당연히 달러는 지금 안 하겠죠. 코덱스 200과 혼합형을 적립하자라고 와이프랑 이제 상의를 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와이프 계좌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왜 자기 계좌로 하지라고 해서 저는, 그러니까 나는 이미 계속 포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추가 매수를 쫙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와이프와 저의 어떤 급여가 매월 10일 날 나오면 그거를 이제 주식 계좌에 거의 다 집어넣는데요. 저는 벌써 주식을 거의 다 사버렸죠. 그 급여에서 나온 돈들은.
그래서 와이프가 이게 다 산지는 제가 이야기는 안 했었고, 그걸로 일단 코덱스 200 할 거야 물어보길래, 아니 나 그거 다 사버렸어 라고 했더니 와이프가 벌써 다 사버렸어? 이렇게 좀 놀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은 이게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지금 좀 과감하게 막 다 사버리는 모습입니다. 빠질 테면 빠져봐라 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아마 다음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100회 정립 요거 시작 코덱스 200과 혼합형을 할 때는 제가 와이프 계좌로 해서 이거를 좀 이렇게 좀 정확하게 실제로 매매하는 내역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개별 종목이 아니라서 제가 적극적으로 보여드려도 뭐 전혀 지장이 없고 뭐 시세를 만들 수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매회, 그러니까 한 주, 매주 하기로 했잖아요. 매주. 그러니까 한 달이면 한 4번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매주 100씩 그냥 요것만 따로 추가로 할 생각이거든요. 매주 100이니까 코덱스 250 그리고 뭐 혼합형 50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400 정도는 요 시장을 그냥 와이프 계좌로 그냥 해서 좀 보여드리는 걸로 해서 요게 이렇게 되면은 뭐 한 주에 100이니까 100주 2년 후에는 1억 정도 이렇게 모아지는 계좌로 해서 얼마나 배당이 나오는지 얼마나 뭐 수익이 나는지 어떤 평균 단가를 만드는지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회원분이 요거를 좀 말씀해 주셔서 요거를 좀 카페에다가 올려놨는데요. 요거 투자 관련 사이트를 좀 몇 개 적어봤습니다. 요렇게 이게 뭐냐면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제가 그 시장을 볼 때는 다양한 것 중에 요 세 개는 좀 우선적으로 항상 챙겨보는 거죠. ISM 제조업지수, 수출입 무역 통계, OECD 경기 선행지수는 꼭 보죠. 그러니까 요거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이렇게 쭉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출입 통계 수치도 보면은 내일 21일이 하나가 더 나올 건데요, 아마. 예, 그쵸. 아직 안 나왔죠. 예. 또 10일치의 어떤 항목들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OECD 경기 선행지수도 여기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건 뭐 제가 예전에 뭐 이렇게 뭐 설명할 때 많이 보여드렸던 거니까요. 그 다음에 또 요것도 많이 봅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보는데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율이 1,400원 찍는 거에 비해 하이힐드는 극단으로 치솟진 않는 것 같아요. 극단으로 가진 않는 것 같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공포와 탐욕, 빅스 지수 이런 걸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는 개별 종목을 볼 때 회원분들께서 꼭 요거 세 개는 보시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순서는 이렇게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휠라 홀딩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해보면 첫 번째로 상장 여기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적어도 한 2, 3년 정도의 반기 사업 보고서를 보고 내용을 좀 숙지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를 보고 그 다음에 뉴스 검색을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을 할 때는 뉴스 검색도 한 2, 3년치를 봅니다. 홈페이지도 들어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환경 컨센서스 여기에서 리포트를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을 쭉 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실적도 보고 뭐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라든지 뭐 뉴스나 이런 것들로 지난 실적과 어떤 내용들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어떤 실적 전망은 리포트들로서 이제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두 개를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 카페에서 제가 이렇게 약간의 코멘트를 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하면 얘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정도로 참고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시장이 좀 어렵고 복잡하고 한데요. 종목단에서는 그래도 약간의 기분 좋은 조짐들이 좀 나와서 좀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